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그 대구톡 세미나 지금까지 봐오면서 대부분 지식 관련하거나 기술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발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공유 드려야 좀 도움이 될까 고민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 있는 내용들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셜 벤처 사례들 가지고 왔고요. 네, 그럼 좀 가볍고 재밌는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발에는 전혀 관심이 정말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약간 그냥 진로 자체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어요. 학교도 별로 다니고 싶지 않아 있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좀 이것저것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약간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뭔가 분야에 제한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가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업 동아리는 약간 소프트처럼 개발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정말 BM 짜고 그리고 사업 아이템 약간 제시하고 이런 종류의 네, 동아리인데 여하튼 이런 데 들어가게 됐고요. 네, 생각보다 떨리네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 그 주제로 한 1년 정도 한 프로젝트예요. 이게 피패션이라고 패션을 위한 열정 뭐 이런 모토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게 어댑티브 패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저도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일단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입기 쉽고 편하게 만드는 옷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시장이 개척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긴 하지만 국내 시장은 되게 적어요. 조금해요.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척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꼭 기능성뿐만 아니라 미적인 감각까지 넣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예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뭔가 옷이 예쁘다던가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 옷이 기능성이 있는 옷이지만 좀 더 예쁘고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드려야겠다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냐? 결국에는 이게 되게 공모전 같은 데 나가다 보면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웹 서비스나 앱 서비스 같은 IT 기술이 결국에는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여기서 되게 깨닫게 됐거든요. 이게 이걸 하면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어, 제가 이걸 하면서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후 아이템을 누군가한테 알리려고 해도, 유행을 시키려고 해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IT 기술이 근본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그게 대세라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개발을 시작하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그러한 사례들을 그때부터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되게 생소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사람들하고 여기서 공유하면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네들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첫 번째로, 닷워치라는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스마트워치예요. 사실 전 이거 보고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스마트워치라는 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점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스마트워치는 전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소리로만 듣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뭐 점자로 바로바로 문자를 받을 수 있고 어쩌면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좀 놀라웠고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기사를 찾아보게 되니까 최근에는 애플이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 아이패드 자체에 그림을 그리면 닷패드 이런 닷패드라고 따로 패드를 냈는데 닷패드에 바로바로 연동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탭틸로인데 이것도 앞에랑 비슷해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를 가리키는 IT 기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 정도다. 앱이랑 연동해서 선생님이 퀴즈를 내고 하는 걸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정도였는데 최근에 또 다시 쳐보니까 제가 이거에 또 관심이 없어진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최근에 다시 쳐보니까 구글가 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앱 관련해서 이런 게 훨씬 유용하게 쓰였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사실 한 번쯤은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였는데 뭐 스마트폰 카메라를 찍으면 글을 읽어주고 아니면 뭐 상황을 묘사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봤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LG U 플러스랑 같이 협력을 해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SKT랑 이번에 협력해서 같이 글을 찍으면 그것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요약 기능까지 해서 요약한 내용을 읽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실 이거는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고요한 택시라고 좀 되게 유명한 건데, 이거는 약간 앞에 것들이랑 조금 달라요. 근데 얘는 이제 청각장애인 기사를 채용시켜서 승객과의 소통을 보조하는 앱이랑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청각 장애인 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좀 몰랐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우버 택시는 이미 청각 장애인 분들을 다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 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태블릿으로 글씨를 써서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어떤 기기를 통해서 신호나 이런 것들을 조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해서 지금 한 30명 정도가 운전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 발표는 매우 짧지만 여기까지였고, 사실, 저는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한번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 사실 제 발표가 아주 단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아,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다는 것만을 아는 것만으로도, 어, 조금 따뜻해지는 새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며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